자, 문제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지우기 아까워가지고 남겨놨어요. 지금 보지 마시고.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보실게요. 주기 아까워서. 자, 읽어볼게요 문제. 자, 2022년 1기 자 밑줄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 비치고,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 그러니까 얘는 1기 예정 신고 때 안 한 거예요. 누락됐으니까요. 자, 누락된 다음 자료를 포함. 자, 가로 안에 밑줄입니다. 전표 입력 요망. 뭐 여러분들 아까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전표는 뭐예요? 메인 매출 전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전표 입력 요망 하여 2022년 1기 자 이제 밑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여기에 붙이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예정 신고 때 안 한 걸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신고서에 그 메뉴가 있거든요. 아무튼 메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표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예정 신고 때 안 한 걸 확정 신고 때 신고서에 넣게끔 자동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차이가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이 딱 한 개밖에 차이 안 난다라고 했죠. 아니, 그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알죠?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얘입니다. 우리가 회계 1급 때는 예정 신고 때 못한 걸 확정 신고 때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게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한 적이 없죠. 그걸 이제 세무 2급 이상서부터 이제 내는 거예요. 얘 하나 빼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회계 1급이든 세무 2급이든. 여기서 하려고 제가 일부러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요 예제 가지고. 맞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96회 여러분들 풀게끔 하면 2번 하게 되거든요. 그럼 기억하시겠지? 여러분 믿고 싶고요. 자, 계속 볼게요 이제는.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확정 과세 기간의 전표 입력은 완료되었고 가산세 적용 시 미납일수는 91일. 자, 1기 예정 신고 기한은 2022년 4월 25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4월 25일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확정 신고 납부일자는 2022년 7월 25일로 하며, 이게 뭔지는 우리 그 입력하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밑줄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 거기다 10%라고 좀 1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에다가요 10%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게, 보실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 있잖아요. 얘는 날짜가 2월달하고 3월달이죠. 그러니까 얘는 1기 예정신고 때 일어난 일인데, 그럼 1기 예정신고 때 일어난 일이니까 1기 예정신고 때 신고했었어야죠. 근데 그걸 1기 예정신고 때 못하고 1기 확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은요. 근데 세 번째 점은 몇 월이에요? 4월 30일이죠. 그럼 4월 30일이면 얘는 그냥 확정신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점, 세 번째 점은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Are you okay?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점 해보죠.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점. 자, 공공상사로부터 받은 공장 임차료,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되니까 공장이라는 거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그 분계도 입력해야 되잖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면. 물론 오래간만에 하긴 하지만. 자, 임차료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매입세 부담한 거죠? 자, 별도를 현금 지급하고 교부받은 종이세금 계산서. 자, 밑줄 여러분 거기 교부받은 종이세금 계산서 밑줄 좀 치시고. 자,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산세를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산세를 다 때리시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게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요.
아까 법인은 여러분들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때린다면서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네? 가산세겠네?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받은 거고 아까는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고요. 아까 뭐 우리 세금 계산서 누가 누구한테 준다고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주고 구매자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는 내가 발급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종이 발급할 거냐, 전자 발급할 거냐 알아요. 아는데 종이 발급했으면 뚜려 맞는 거예요, 가산세를. 이해되세요? 근데 구매자는 판매자가 주는 대로 받아요. 제 관상을 봤더니, 저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상이구나. 너 줘, 빨리 줘. 미친놈 아니, 그거? 구매자가, 당신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할 의무가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웃었다는 거, 웃었다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자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들 전자 발급하는지 종이 발급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종이 받아도 문제 없어요. 받는 건 문제 없는 거, 종이를. 오케이? 주는 거 문제가 있지만, 아셨죠? 그래서 가산세 아니에요, 이거. 조심. 그러니까 이거죠. 뭐냐면, 내가 2월 23일 날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기에서 받긴 했어요. 그럼 잘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월 25일 날 신고를 했었어야지. 이해되세요? 근데 세금 계산서는 2월 23일 날 잘 받아놓고 예정 신고를 안 했다라는 그거를 누락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이제 확정 신고 때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입력하러 갈게요.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면서 여러분들. 그죠? 자, 입력하러 갈게요. 아이고. 자, 오래간만이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제가 설명드렸었나요, 혹시? 그 메뉴 찾는 게 워낙 힘드시면은요, 이거 설명했었나? 1시 방향에 돋보기 이거 했었어요? 했었구나. 검색 기능 이용하시면 되세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검색하셔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뭐 메인 매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알죠? 물론 메뉴 외우시는 게 제일 좋죠. 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해당 날짜로 가시는 거예요. 자, 들어오시고 메인 매출 입력. 들어오셨어요? 자, 그럼 날짜가 2월 23일이죠, 여러분들. 자, 갑니다. 2월 23일. 다 명령이 돼 있지? 회사가, 그쵸. 회사가 2000번이군요. 여러분 다 바꾸셨어요? 저만 그랬군요. 또라이. 2월 23일. 자, 질문 유형 뭐예요? 오래간만에 해서 좀 긴장되긴 하는데. 저기요? 유형 어떻게 되나, 유형? 저기 똑똑. 우리 메인 매출 준비 안 한 지 한 2주일은 안 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거의 일주일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저기요? 빨리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장난치지 마시고. 저기요. 잠깐. 저기 똑똑. 그렇죠. 매입 쪽에 과세. 우리 매입 쪽에 과가 매입세 공제란 뜻이었고 세자가 세금 계산서였잖아요. 맞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알죠? 그래서 매입 쪽에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니까 51번 과세예요. 넣고요. 품목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 아니라고 했죠. 원칙이 복수거래 아니면. 자, 공급가액은 얼마냐면 100만 원.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가 공공상사니까 공공.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여러분들 건너뛰셔야 돼요. 종이잖아요, 종이. 맞죠? 종이니까 뭐 0번 부 거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건너뛰었다라고 해가지고 너 부 안 걸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알죠? 그래서 0번 하셔도 되고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종이면. 알죠?
자, 그리고 붕괴 유형은 우리가 혼합은 다 되죠. 근데 전 현금 지급이라고 했으니까 현금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감사해요. 현금.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매입 쪽은 이렇게 원재료 잡잖아요. 여러분, 계정 과목을요. 근데 지금은 공장 임차료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00번대 임차료가 돼야죠. 그죠, 그죠. 여기다 임차료 500번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맞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를 우리가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게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건 평상시대로 입력만 잘 하시면 돼요. 알죠? 지금부터가 외워주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암기사항이에요. 이해사항이 아니라. 알죠? 지금부터 이제 암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되게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는 거예요. 마우스 클릭하셔야 되지, 왼쪽. 아야. 자, 클릭하시고, 자,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여기 위에 F11번 간편집계 쪽에 화살표 보이시나요? 여기 F11번 간편집계 화살표요. 여기 누르시면 안 돼요. 화살표를 정확하게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화살표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누르시면 여기에 예정 누락분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체크박스에 체크 안 되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알죠?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알죠? 이 정도는 외워줄 수도 있죠, 여러분. 나 좀 이따가 또 96회차 여러분들 하실 거고. 자, 근데 문제는 고비가 있어요, 고비. 여기를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날짜를 어떻게 하면 될까, 날짜. 자, 날짜. 자, 어떻게 돼 있어요? 확정신고 게시연월이죠?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할 게 몇 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몇 기 확정신고 따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기 확정신고 따는 거죠. 여기 1기 확정신고가 시작되는 월이잖아요. 몇 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격 개시 아시죠? 공격 개시. 제가 만화를 좀 많이 봐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맨날 공격 개시밖에 몰라요. 죄송해요. 좀 뭐 썬가드 이런 거 볼 때 공격 개시면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자, 개시 그럼 공격 개시가 뭐예요? 시작. 확정신고가 시작되는 월. 4월, 그죠? 4월. 우리 1기 확정신고 4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시작되는 월은 4월이지. 맞죠? 얼마나 슬퍼. 여기다가 월을 못 넣으면 얼마나 슬퍼요. 월 입력을 안 하잖아요. 컴퓨터 반응을 못 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컴퓨터 반응 안 한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1기 확정신고의 시작월은 4월. 2기면. 이게 만약 2기면은요, 2기면. 10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긴 하셔야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2022년 4월이 우리가 게시되는 월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여기다 2022년 4월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컴퓨터 1위는 잡아요, 지가 알아서. 알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셔야 컴퓨터가 반응을 해요. 확인을 누르시면 보라색으로 뭐 누락 이렇게 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입 오른쪽에.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신고서 가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했음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줄 수 있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건 암기사항이죠, 암기사항 그냥. 자, 됐고요. 첫 번째 점 했고요. 자, 두 번째 점 하러 갈게요. 자, 교재 다시 560페이지 두 번째 점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죠. 자, 제품 2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주식회사 웅이상사에 현금 매출하고 일단 10% 과세 매출이네요. 그죠? 매출하고 교부한 전자세금 계산서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 줬으니까 하자는 없어요. 법인이. 예. 자, 밑줄 4월 30일에 지연 발급
요건 좀 친절하게 줬죠. 지연 발급이라고요. 왜 지연 발급이냐면 일단 여러분 몇 월 며칠까지는 줘야 돼. 세금 계산서. 4월 10일까지는 줘야 돼.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그럼 4월 10일을 지나서 줬으니까 지연 발급 아니면 미발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지연 발급, 미발급 가르는 기준은 확정 신고 기한이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 3월 30일이 공급 3월 30일이 공급식이면 1기 과세 기간이잖아요. 그럼 7월 25일까지라도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아니 7월 25일까지라도 하면 지연 발급인데 지금 4월 30일 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아까도 문제 보셨지만 날짜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4월 30일에 발급하 이렇게 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는 이렇게 안 주죠, 절대. 여러분 판단하셔야지. 언제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가산세를 두드려 패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연 발급이니까. 맞죠? 질문. 지연 발급 200만 원 넣어요? 20만 원 넣어요? 그렇죠. 200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세금은 항상 신고 납부할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세금 분명히 여기 세금 20만 원 있지. 이 확정된 세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3월 30일 1일까지 다 지나서 4월 25일에 신고할 때 마지막 세금 내야 될 게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3월 30일 딱 한 번이잖아, 한 번. 1월부터 3월까지가 다 지나야 여러분 세액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아셨죠? 얘는 딱 한 번 20만 원이 요 날 딱 한 번 있는 거고. 계속 여러분 누적돼야 딱 정확한 세금 나오죠. 아시죠? 그러시면 안 되고. 자, 그럼 얘도 예정신고 누락분이죠? 그리고 얘도 입력을 해야죠, 여러분들. 이것도 그 뜻이죠. 3월 30일 날 세금 계산서를 잘 발급했어요. 했는데 예정신고 때 깜빡한 거예요. 아니구나. 현금 매출하고 교부한 전자세금 계산서 4월 30일에 지연 발급함. 뭔 개소리지 이거? 이건 좀 개소리죠, 여러분. 이거 좀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3월 30일 날 전자세금 계속 교부했대요. 그리고 4월 30일에 지연 발급함.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줄 거야. 어떻게 줄 거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주고 근데 예정신고 때 반영하지 못하게 이렇게 줄 거예요. 시험에서. 알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은 했는데 이건 가로 안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가산세 연습시키려고 준 거예요, 그냥. 알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신고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3월 30일 날 발급해놓고 또 4월 30일 날 지연 발급하면 좀 웃기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알죠? 그냥 가산세 연습이라 생각해 주세요, 그냥. 알죠? 자, 그럼 해보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좀 그래서. 자, 해보면은요. 일단 날짜는 3월 30일. 가산세 연습이라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3월 30일. 자, 유형은 뭔가요? 저 똑똑. 유형 좀 알려주세요. 유형. 저 혼자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과세죠? 매출 쪽이 과세.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매출 쪽이 과세예요. 11번이 11번.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 그 세무 2급도 메인 매출 전표면 15점이에요. 5문제 나와, 5문제. 자, 공급가액은 200이죠, 200? 200. 아니, 거래처는 웅이상사. 입력하는 거 안 잊어버리셨죠, 여러분들? 자, 이번엔 전자가 맞으니까 1번. 저 분계 유형 현금 할게요, 그냥. 혼합 안 하고. 저는 현금 매출이라서. 실제로 요거랑 비슷한 게 96회 차예요. 그죠? 자, 일단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 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맞죠? 아까 우리 여기 찍고 간편 찍기도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찍고 간편 집계. 네, 예정 누락분. 2022년 4월 달에 게시가 되죠. 아까처럼. 체크박스 체크하고 간편집계 화살표 누르고 되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시면 이제 4월 달 확인. 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 점은 읽어보기만 할게요. 마지막 점. 자, 4월 30일. 자, 구라전자에서 수취한 원재료 매입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 공급 시기 이후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취한 매입 내역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 두 번째 줄이죠. 우리가 4월 30일 날 매입을 했으니까 언제까지는 세금 계산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얘도 5월 10일까지는 받아야죠. 다음 달 10일까지는. 맞죠? 근데 5월 10일을 지나서 받았으니까 지연수치 또는 미수치 따지란 얘기예요. 되시는가요? 근데 4월 30일이면 1기 과세 기간이잖아요. 그럼 몇 월 며칠까지 받으면 돼요? 그것도 7월 25일까지라도 받으면 지연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문장이죠. 지연수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준 거예요. 되시는가요? 그럼 지연수치니까 매입세 공제는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지연수치는 매입세 공제는 됩니다. 대신에 가산세를 때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가산세 대상이다라는 걸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얘는 예정 누락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4월 30일은 1기 확정 신고이기 때문에 1기 확정 신고 때 한 걸 1기 확정 신고도 하는 건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얘는 예정 신고 누락분이 아니에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닫고요. 이제 신고서 가서 가산세, 우리 가산세는 신고서에서밖에 입력 못 해요. 자, 나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율 나오시고 자, 이제는 여기 부가가치 신고서, 부가가치세로 가죠. 자, 여기에 신고서 갈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조심하실 게 이게 1기 예정 신고 때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1기 예정 신고 때 못해서 1기 확정 신고를 하는 거니까 얘는 1기 확정 신고 날짜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짜 어문대로 입력하시면 일단 점수 하나도 없어요. 아셨죠? 1기 확정이니까 4월 달부터 6월 달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근데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입력이 돼 있어요. 참. 그래서 일단 해석만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입력한 게 요 두 가지였잖아, 방금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던 거요. 이거 전부 다 예정 신고 때 못한 걸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점은 우리가 뭐였었냐? 매입 쪽이었잖아, 매입 쪽. 동의되시죠? 근데 두 번째 점은 우리가 매출 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신고서에 예정 신고 누락부만 봐주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다 비어 있어요. 알죠? 보시면 여기 반영됐어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매출 쪽 보시면 여기 예정 신고 누락분 있죠? 매출 쪽에 여기 7번이에요. 7번. 보이세요? 갑자기 여기 200만 원 들어왔죠? 그죠? 200만 원이 지금 하는 얘예요. 요놈 새끼. 어디 있어? 여기 두 번째 점. 이거요. 이거 점, 두 번째 점 얘예요, 얘. 알죠? 얘가 이제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을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거 뭐지? 아까 그 간편집계 해가지고 해서 반영시킨 거예요.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입력을 신고서에서 직접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그건 보실 줄 아셔야죠.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여기 200만 원을 여러분들 예정신고 누락분 있죠? 그게 어디에 명세서가 있냐면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은 또 다시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그래야지만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되세요? 그러니까 직접 입력하실 때에는. 알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때 반영되게 메인 매출 전표에서 했으니까 반영시킨 거고.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죠.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이다 그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요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친 거? 근데 우리가 아까 뭐였어요? 요거. 예정신고 때 세금 계산서 준 과세 매출을 누락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컴퓨터 아까 우리가 잡아준 거예요. 여기 세금 계산서 쪽에다가. 이 되시겠나요?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 이 뜻이에요. 알죠? 그럼 여러분 여기 기타는 뭘까요? 여기 34번에 기타. 우리 매출 쪽은 기타가 뭐라고 했죠? 세금 계산서 아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예정신고 때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과세 매출을 누락했을 때는 34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여기다 넣으셔야 돼, 이제는. 왜냐면 예정신고 누락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칸이 없거든요. 그럼 기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세금 계산서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 되시겠나요? 그리고 35번하고 36번은 이거겠죠. 내가 예정신고 때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면 35 또는 36에 입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정신고 때 영세율 매출 누락했잖아요. 그건 35번, 36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알죠? 그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을 누락했으면 35번에다가. 그렇죠? 영세율 기타는 우리가 수출이잖아요. 맞죠? 수출을 누락했으면 36번 이렇게 집어넣습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매입 쪽도 반영해줬죠. 여기 아래. 매입 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죠, 여러분들. 매입 쪽 파란색 할게요. 여기.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 세금 계산서인 거잖아요. 38번이. 그렇죠? 예정신고 때 누락한 세금 계산서. 매입분. 그죠? 그래서 여기 종이든 전자든 다 세금 계산서 맞으니까 자의적 해석 금물. 그래서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시고 버리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가산세 때문에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살짝 어려워요. 떠들어 보긴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 구조가 어떻게 되죠?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여기다 쓸게요. 그냥 메모장에다가. 우리 납부세 구조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뭐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뺐더니 얘가 플러스예요. 그럼 이거 납부세액이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뺐더니 마이너스래요. 그럼 이때는 납부세액이에요, 환급세액이에요? 응? 환급세액, 저쪽 환급세액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신고서로 와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요게 세액이잖아요, 세액. 오케이? 네, 세액이죠. 그러면 여기는 20만 원 제가 파란색으로 친 거 있죠, 파란색. 여기요. 그러면 얘는 해석을 하면 좀 어려워요. 지금 하는 게 좀 살짝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요 20만 원은 예정 신고 때의 매출 세액이었던 거죠. 20만 원은 예정 신고 때 매출 세액인 거예요. 아니,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 신고 때 한다고 확정 신고 때 세액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정 신고 때 매출 세액인 거지. 이해 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게 20만 원인 거고, 그죠? 20만 원인 거고, 요거. 여기 있는 10만 원 있죠? 10만 원. 요거는
10만 원은 매입 쪽이니까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 그럼 빨간색 해야 되겠구나. 요 10만 원은 우리가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인데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이죠. 응?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이면 여러분들 이거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은 아닌 거잖아요. 원래는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액인데 확정신고 때 신고할 뿐이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예정신고 때 10만 원의 매입세 공제가 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이거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매출세액은 20만 원이었고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은 그다음에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받을 건 10만 원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납부세액이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납부세액 나오죠. 20만 원에서 매입세 공제 10만 원 빼면 10만 원의 납부세액 나오죠, 여러분들. 되세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 이 10만 원은 언제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정 신고 때 1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걸 언제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 신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정 신고 때 10만 원만큼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납부를 안 했으니까 과수 납부하고 과수 신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요? 몇 번 제가 해석을 하긴 할게요,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이 자체가.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여기 있는 20만 원이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 요게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37번 세액 있죠? 요게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이고 여기 37번. 요게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40번의 세액 있죠? 40번의 세액이 예정 신고 때의 매입세 공제액이죠. 맞죠? 그래서 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세액인 거고. 반대로 얘가 37번에서 40번을 뺐더니 마이너스 환급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약간 금액이 딱 10만 원 떨어져가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10만 원이에요. 빨간 왜 이러냐? 얘가 10만 원이고요. 요놈 새끼가 30만 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이 빨간색 10만 원 있던 거고요.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액이 30만 원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례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방금 사례를. 예정 신고 때 방금 매출세액이 10만 원.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액이 30만 원. 그럼 10만 원 빼기 30만 원이 마이너스 20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마이너스 20이면 얘는 환급세액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뭐예요? 예정 신고 때 환급세액이 있었는데 예정 신고 때 환급해달라고 못하고 확정 신고 때 환급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안타까워요, 안타깝 같은 말이잖아. 안타까워요, 나쁜 놈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가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해주세요라고 예정 신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모르고 예정 신고 때 환급해달라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예요. 알죠? 안타까워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환급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알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셔야지. 이때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끌으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2억 받을 수 있어요. 예정신고 때. 2억을 환급 못 받고 확정신고 때 환급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맞죠? 세무서장, 불쌍하다. 어떻게 환급 받을 게 있었는데 신고 못했어? 늦게 신고했네. 불쌍하다 해서 과세세 없는 거야, 이때는. 응?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계속 제가 풀이해 드리긴 할게요. 96회 또 있으니까. 아셨죠? 표정 안 좋으신데?
그래서 자, 지금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지금 문제는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 20, 그 다음에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액 10만 원. 그럼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뺀 게 납부세액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10만 원 나와요. 그럼 10만 원만큼 플러스니까 납부세액이 발생을 했죠. 그 납부세액이 예정 신고 때 있었던 거예요. 예정 신고 때 납부했었어야 될 걸 확정 신고 뒤늦게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납부를 지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뒤늦게 한 거 예정 신고 때 납부해야 될 걸 확정 신고 때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 붙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10만 원만큼의 세금을 신고를 했었어야죠. 납부할게요 또는 신고했었어야지. 납부를 하려면 신고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만큼 신고를 적게 했죠. 맞죠? 10만 원 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는 건 10만 원만큼도 적게 신고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10만 원만큼의 과소 신고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가산세가 되세요? 계속 설명할게요. 96회도 하면서 풀이할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자, 그럼 이제 가산세를 입력하러 갈게요, 여러분들. 자, 가산세는 어디 쪽이냐면 여기 26번의 칸입니다. 여기밖에 클릭이 안 돼요. 여기 가산세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좀 힘드시면 가산세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다행히 예전에는 포기하라고 안 했는데 요즘은 그 전자신고 문제가 2점짜리가 나와서 외우면 되는 문제 하나 있거든요. 알죠? 더 힘드시면 포기하시고 여러분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군데 힘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알죠? 자, 그러면 여기 칼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클릭하면 여기 오른쪽에 명세에서 뜨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가산세가 일단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2개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요. 아까 우리 그 지연 발급, 그죠? 그거랑 지연 수치 이렇게 2개. 맞죠? 근데 얘네들은 다 금액 기준이에요. 왜냐면 최종적인 신고 납부할 세금이 아직 확정되진 않으니까. 알죠? 그러면 지연 발급에 200 넣으시는 거고, 지연 수치에 2000 넣으시는 거예요. 부가가치 넣으시는 게 아니라.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연 발급에 200, 이니까 여기 쪽이죠. 여기 지연 발급 세금 계산서 이렇게요. 앞에 칸 그 확인하시고. 그래서 200 넣으시고 여기는 신고 불성실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기 지연 수치 있죠.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그죠? 거기 아마 2천만 원이었죠, 여러분. 2천만 원.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지연 발급한 금액, 지연 수치한 금액 이렇게. 예. 자, 그다음 우리 요거 있었죠. 뭐냐면 쭉 내려가서요. 10만 원의 세금을 납부를 지연해서 냈죠. 여기랑 납부 지연 보이세요? 그다음에 과소 신고했죠. 10만 원만큼을 예정 신고 때 신고했었어야 되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예정 신고 때 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 이렇게 가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지금 문제는 일반 과소신고잖아요. 일반 과소신고. 아까 문제에서 이랬거든요. 세 번째 줄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 71번에 우리가 과소신고한 세액이 얼마예요? 방금 10만 원이었죠, 10만 원? 응? 아까 우리 풀이한 거? 요거. 아까 우리 풀이했던 거요. 그죠? 10만 원만큼 우리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하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과소 신고하고 과소 납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일반 과소 신고가 10만 원이 되는 거죠.
신고는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세액이 결정이 돼요. 10만 원. 여기는 그래서 세액 넣는 거예요. 그리고 몇 퍼센트였어요? 아까 신고 불성실이 10%였어요. 10%. 그래서 원래는 10,000원의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10,000원. 근데 여기 제목이 신고 불성실이죠, 여러분들. 되셔요? 그럼 신고 불성실이니까 우리 그 몇 개월 내에 한 거예요? 3개월이죠. 왜냐면 4월 여기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7월 25일 날 한 거니까 딱 3개월 이내죠. 이내. 맞죠? 그래서 3개월 이내면 75% 깎아줘요. 그럼 10,000원에 25%만 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2,500원이 되겠지, 2,500원.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원래 10,000원에 10%인 10만 원에 10%인 10,000원이지만 75% 깎아줄게. 그럼 7,500원 깎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2,500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2,5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1번하고 73번은 항상 같습니다요. 과소 신고한 만큼 과소 납부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10만 원 넣으시면 돼요. 10만 원.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뭐가 뜰 거예요. 창이 하나.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했던 10만 원은 언제까지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월 25일까지는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얘는 당초 제때 납부했더라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 4월 25일까지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근데 실제로 납부는 언제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뒤늦게 납부한 날은 7월 25일 날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2022년 7월 25일 하면 이렇게 그래서 91일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 91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두 번째 줄 끝에요. 여기 가산세 적용 시 미납일수는 91일. 보이시죠? 이 미납일수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필요 없어요. 컴퓨터 구해주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컴퓨터 알아서 가산세 구하거든요. 이건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납부지연은 신고불성실 그쪽이 아니니까 감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산세 자체가 많이 어려워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고서 하실 때 항상 먼저 신경 써주셔야 할 기본기가 가장 우선이에요. 기본기가 뭘까요? 가산세 뺀 나머지가 일단 돼야 가산세를 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본기도 안 되는데 가산세부터 못한다고 멘붕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산세 없는 문제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실 최근 거 있죠. 최근에 진짜 가산세 안 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건 대비하시고 내가 그게 잘 될 때 가산세 하시는 거지 가산세부터 먼저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가산세는 실제로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이 정도밖에 안 내요. 알죠? 최악은 3-4문제 내는 거고 그렇게 내는 건 거의 그 미친 애차고. 알죠? 자, 일단 10분 쉬셨다가 4시 5분에 여러분들이